자,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증거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덟째 왕의 등장입니다. 아멘. 몇 번째 왕? 네, 여덟째 왕의 등장이에요. 다 같이 11절을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서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여덟째 왕이 등장했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자, 요한계시록 지금 9절로 11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일곱 머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일곱 머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일곱 나라를 뭐라고 한다고요? 네, 일곱 머리라고 합니다. 일곱 머리.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3절에도 나오고 오늘 9절에도 보면 일곱 머리는 이렇게 나오죠? 아멘. 그 일곱 머리는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일곱 나라를 일곱 머리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일곱 나라를 이름을 붙인다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소련. 자, 이렇게 일곱 나라를 꼽습니다. 자,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 나왔지만 그걸 대표적인 나라를 꼽는다면 이렇게 꼽습니다. 자, 애굽은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를 시키고 압박했죠. 그렇죠? 그래서 애굽이 첫 번째 머리 대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사야나 열왕기를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수도 없이 공격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서 37장에도 보면 무슨 얘기 나오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이 성을 빽빽이 에워쌌던 사건이 나오죠? 나오죠? 그래서 아수르. 그 아수르가 패망한 다음에 바벨론이 나와서 자, 솔로몬 성전을 다 무너뜨린 그 장본인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38장에 났거든요. 근데 39장에 바벨론 사신이 글과 예물을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 왕의 왕궁에 있는 모든 창고를 다 들여다보고 돌아가서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굴비엎듯이 잡아가서 몇 년을 70년 동안 포로로 잡아둡니다. 그 다음 바벨론이 망한 후에 메데파사가 나와서 자, 우리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사람을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특명을 받아서 이들을 전부 어디로 보냅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는 여러분이 세계사 공부하실 때 헬라 하면 누구 생각나는 왕? 알렉산더 대왕. 네. 이래서 오늘 헬라까지.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말할 것 없이 노마는 기독교인을 얼마나 많이 학살했는지 우리 모두 잘 아는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일곱째 머리 소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은 망했고 이럽니다. 다섯은 망했고.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을 왜 하느냐면 여덟째 왕의 등장을 설명하려면 이 일곱 머리에 대해서 알아야 일곱 머리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여덟째 왕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거기 나오죠? 다섯은 어떻게 했다고? 망했다. 그러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이 다섯 나라는 뭐 했어요? 망했어요. 어디에다 기준을 두었을 때? 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기록되던 당시가 언제냐면 주후 95년경입니다. 아멘. 그러면 주후 95년경에다가 기준을 두고 말한 거예요. 아멘. 그 주후 95년경에 기준을 두고 말할 때 무엇은 망했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다섯은 망했다. 그리고 로마는 하나는 있고. 아멘. 하나는 있고라는 말이 뭐예요? 주 95년경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어디는 있고 로마는 있고, 소련은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르면 반드시 얼마 동안? 잠깐 동안 이렇게 했어요.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소련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면 이 나라는 오래 가는 나라가 아니고 얼마 동안? 잠깐 동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련의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련의 시작은 1917년으로 보는 겁니다. 1917년 10월 혁명으로 보죠. 그렇죠? 이것이 소련 사회주의 혁명 운동이 일어난 때입니다. 자, 이 혁명으로 인해서 어떤 나라가 등장했어요? 소련이라는 나라가 등장했어요. 아멘. 자, 그 나라가 언제까지 왔냐면 1991년까지 왔어요. 자, 1991년이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 누구였느냐면 노태우 씨가 대통령을 할 때 그 당시 소련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한국 본토에 들어온 게 아니고 제주도를 거쳐가면서 칼기 블랙박스를 갖다 줬어요. 자, 칼기 사건 아시죠? 네. 그런 일을 지금 며칠 전에 또 저질렀어요. 네이다의 민항기인지 전투기인지 군용기인지 이게 다 알거든요. 네이다로 보면. 왜 그러냐면, 자, 민항기는 이 날아가는 속도가 있어요. 자, 서울서 부산 가는 비행기가, 제주도 가는 비행기가 속도가 몇 킬로쯤 가는지 아세요?
몰라. 난 눈 감고 타는데 뭐. 눈 감았다 뜨니까 부산이더라 뭐. 그런데 어떻게 하냐. 비행기가 이륙하는 건 250km에서 300km 사이에 이 비행기가 떠요. 그 다음에 공중에 하늘을 날아갈 때는 700km에서 800km 속도로 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투기는 마하 막 이런단 말입니다. 마하 막 얼마로 이렇게 초음속으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이더에 보면 슉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민항기는 쪼물쪼물쪼물 가고. 그런데 어떻게 전투기인지 민항기인지 모르고 쐈다.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리고 벌써 레이더에 나타나는 크기도 다른데. 전투기하고 보잉 737 이런 그 점보기하고는 다르잖아요. 알고 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91년도에 고르비가 제주도를 방문하면서 그 칼기 블랙박스를 갖다 주고 우리한테 얼마 받아갔냐면 10억 불을 받아갔다고 그래요. 10억 불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가서 뭐 했냐? 소련의 깃발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1991년에서 1917년을 빼면 얼마? 이 기간이 얼마? 74년이라고. 74년. 1917년, 91년. 그러면 소련의 수명은 얼마? 불과 74년밖에 안 되는데 소련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무시무시했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소련 그러면 무조건 겁났어요. 그랬죠? 무조건 겁났어요. 그리고 미국과 쌍벽을 이루면서 동서냉전 시대를 만드는 이 소련이야말로 전 세계가 벌벌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는 불과 74년밖에 수명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 나라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지만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되리라. 자, 이것이 일곱 머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덟째 왕이라는 말은 뭐냐? 자, 여덟째 왕은 자, 여덟 번째로 세계의 패권을 잡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세계의 패권을 잡는 나라. 아멘.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 보면 이렇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서 말하는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된다. 이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죠? 그런데 11절에 와서 지금 누구의 등장을 말하느냐면 여덟째 왕의 등장을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맞다면 우리는 일곱 머리를 중요하지만 이런 역사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소련을 겁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소련은 이미 지구상에서 소련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자, 우리가 노마를 겁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노마 군병이 철병거를 끌고 대한민국에 쳐들어올 일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배경으로 알아야 우리 시대에 지금 등장하는 누구에 대해서
이 여덟째 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덟째 왕의 등장 이렇게 말한 거 뭐예요? 여덟째 왕이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목하고 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덟째 왕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덟 번째로 세계의 패권을 잡는 나라다. 아멘. 자, 그럼 이 여덟째 왕의 정체를 알으려면 그 답을 어디서 찾냐? 11절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절, 10절을 통해서 요걸 알았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다섯은 망했고 하나 노마는 있고 소련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된다는 말씀이 70몇 년을 74년을 이루었고 그 소련의 깃발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뭐에 대한 걸 지금 주목하는 거예요? 여덟째 왕의 등장. 그 등장을 알려면 11절을 읽어봐야 된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아주 정교하게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어? 전에는 정독을 했는데 이제는 정독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 정교하게 읽어요. 정교하게. 아멘. 여러분, 뭘 이렇게 그리는데 제일 정교하게 그리는 게 뭐냐면 설계도예요. 에? 제일 어떤 그림 중에서 제일 정교하게 그리는 그림을 설계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건축을 하는 사람이 설계도를 못 보는 사람은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에? 다시 말하면 건축하기 전에 앞으로 집을 어떻게 진다는 계획서가 설계도예요. 그래서 방향은 어느 남향으로 하고 지하 1층, 지상 몇 층으로 짓고 창문은 동서남북 어디다가 가로 세로 얼마짜리를 내고 아멘. 창문 유리는 페아그라스를 쓰고 색깔 있는 유리를 쓰고 아멘. 그럼 뭐 손잡이는 어디다 달고 이런 것이 설계도면에 상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라고요? 전에는 정독으로 보았는데 이제는 설계도면을 보듯 정교하게 보라는 거예요. 정교하게 보라는 거예요. 아멘. 정교하게 보세요. 그렇게 정교하게 지금 11절을 읽었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여덟째 왕 이야기를 하고 자 뭐라고 그러죠? 여덟째 왕은 7 중에 속한 자다. 자, 전 세계에 패권을 8번째로 잡고 나오는 나라. 그 나라를 이름하여 여덟째 왕이라고 하는데 이 여덟째 왕에 대한 정체를 정확하게 11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여덟째 왕은 이렇게 말하면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아멘. 자, 그래서 전에 있었죠. 그런데 시방 없어졌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으로 나오는데 그 여덟째 왕은 7 중에 속한 자다. 그래서 여덟째 왕의 전신은 어디예요? 소련이라는 거예요. 소련. 그러면 소련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여덟째 왕인데 현실로 보니까 어디예요? 이 러시아란 말이에요. 러시아. 그래서 제가 지난달도 저지난달도 이 세미나를 시작할 때부터 어디를 눈여겨보라고? 러시아를 눈여겨보세요. 눈여겨보세요. 자, 그럼 지난 한 달 동안
러시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계신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러시아 편에 서 있는 반군이 이번에 말레이시아 민항기를 미사일로 쏴버렸다는 거예요. 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반군들이 러시아 푸틴한테 다 보고를 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푸틴이 뭐라고 그러죠? 자기는 모른다. 그런 짓 한 짓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 수사에 뭐 적극 협조하겠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지난달 세미나 마친 후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자,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8째 왕은 7 중에 속한 자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어느 나라예요? 러시아죠. 자, 그러면 소련은 1917년에 등장해서 91년에 사라졌어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1991년에 소련이 사라지면서 등장한 나라가 어느 나라? 러시아란 말이에요. 러시아. 맞죠? 러시아로 등장. 그 러시아가 2014년까지 계산하면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몇 년을 왔어요? 몇 년? 23년을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23년. 자, 주목해 보세요. 지난 23년 동안 러시아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엘친이라고 하는 러시아 대통령이 들어간 다음에 푸틴이 대통령 연임을 해먹고, 그렇죠? 자기 제자한테 대통령을 시키고 자기는 뭘 또 해먹었어요? 에? 총리를 요건 해먹었다고 말하면 안 돼. 해쳐먹었다고. 총리를 뭐 됐어요? 해쳐먹었어요. 그러면서 뭘 했느냐면 러시아 법을 바꿨어요. 헌법을 바꿔가지고 대통령 임기를 바꿔버렸어요. 자, 어떻게 바꿨느냐? 6년 연임제로 바꿔버렸어요. 6년 연임제.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 되면 몇 년을 해먹을 수 있어? 12년을 해쳐먹을 수 있어. 그럼 한번 보세요. 전에 대통령 임기 2번 했죠. 총리 해먹었죠. 또 이번에 대통령 또 됐어요. 또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대통령 되자마자 막 붉은 광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부정이라고 막 성토가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푸틴이 어떻게 했어요? 좋다. 재선거하자. 재선거했어요. 그럼 푸틴이 또 됐네? 그러니까 이제 데모할 명분을 상실해서 들어가 버렸죠? 그러면서 푸틴의 지지도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2014년 2월과 3월에 와서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크림공화국을 푸틴이 어떻게 했어요? 속된 말로 먹어번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러시아에 합병시켜 버렸어요. 그걸 서방 국가와 특별히 오바마가 전화를 해서 60분 동안 안 된다고 했는데 푸틴이 바로 서명해서 크림공화국을 합병시켜 버렸어요.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뭐냐? 특별한 게 뭐냐? 이게 8째 왕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에요. 신호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신호탄. 신호탄.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8째 왕이 등장했다.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그걸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누구든지 8째 왕이 등장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방송에 다 내보내는. 자, 그러면 러시아가 올해 들어서 등장한 게 아니고 이미 러시아라는 나라는 몇 년도에? 1991년도에
소련의 깃발을 내리면서 러시아라는 나라가 생겨났지만, 맞아요? 23년 동안 러시아는 무엇을 했느냐면 이따가 이제 공부 나오겠습니다만 계시록 13장 3절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러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소련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련이 무너진 결정적 이유가 무엇 때문에 무너졌어요? 에? 소련이 무기가 떨어져서 그랬어요. 입맛이 없어서 그냥 소련 깃발을 내렸어요. 그냥 소련 더 하기 싫어서 그만뒀어요. 아니면 경제가 막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에? 이렇게 답을 가르쳐 주고서나 물어봐도 대답 못 하시는 분은 그냥 오늘 점심 잡수러 오신 분이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그럼 러시아는 지난 23년 동안 뭘 했느냐? 힘을 회복한 거예요. 뭘 힘을 해? 경제력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몇 달 전에 세계의 개인 재산 많은 사람 순위가 쭉 나왔어요. 거기 제1순위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푸틴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재산이 많은 사람 1순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바로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안 놀래네. 여러분, 이건희 씨는 아버지가 돈병철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2대에 걸쳐서 부자가 된 거 우리나라 다 아는 거예요. 푸틴은 본래 돈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냐? KGB 비밀 요원 하던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을 연임하고 총리 해먹고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갑자기 세계 제1의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푸틴이 개인 재산 세계 1위가 되는데 러시아는 돈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로 그 점이에요. 그래서 서방 국가와 오바마는 만약에 크림 공화국을 합병시키면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막 엄포를 놨는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그거 개의치 않고 사인을 해버렸어.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돈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외환 보유고가 얼마인지 비밀이에요. 그래서 표면상 외환 보유고 세계 1위 국가는 중국이에요. 중국. 그런데 러시아는 몇인지 몰라. 왜? 푸틴이 말을 안 하니까. 그런데 무엇으로 봐서 빵빵하다고 느끼느냐? 서방 국가들이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아무 일 없어. 그럼 서방 국가가 제재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제재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사건 이후에 지금 유럽 EU 국가들이 뭘 지금 제재하느냐? 러시아 사람들이 유럽으로 여행 오는 거 비자 발급을 싹 다 중단해요. 러시아 사람 유럽에 못 들어가요. 에? 그러거나 말거나. 자, 이것이 뭐냐? 바로 러시아는 경제력을 23년 동안 축적해 놓고 이제 자신감이 섰을 때 크림 공화국을 합병하면서 지금 큰 소리를 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푸틴은 무슨 일을 했느냐?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과 군사 동맹 조약을 맺으면서 항공모함 5척을 수주하고 4천억 불 천연가스 중국 공급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에? 아시겠어요? 그 다음 행보가 뭐냐? 그 이전에 대한민국을 방문했고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가 어디냐?
저 남아메리카를 방문하고 미국 옆구리에 있는 쿠바라는 나라를 방문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지금 매스컴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러시아 8째 왕이 등장할 때가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신냉전 시대라고. 무슨 시대? 지금 신냉전 시대라. 전에는 무슨 냉전 시대? 전에는 동서냉전 시대. 아멘. 지금은 무슨 시대? 신냉전 시대로 가버렸다. 그래서 지금 매스컴에서 신냉전 시대, 신냉전 시대. 자, 그럼 이 신냉전 시대가 이렇게 가냐? 여기서 더 무서운 냉전 시대로 가는데 제가 미리 얘기하지만 극단적인 냉전 시대로 갑니다. 앞으로 극단적인 냉전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극단적인 냉전 시대가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바로 이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덟째 왕은 세계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앞으로 더 강경하게 나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배우셔야 되고 알으셔야 되는 미래 이야기. 여기 예수 모르는 분 안 계세요? 예수 모르는 분 아멘 해봐요. 다 아시죠? 자,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초대교회 역사 우리 다 알아요. 자, 중생 못 하시고 세례도 안 받고 중생 못 하신 분 아멘 해봐요. 한 번도 없어요. 자, 이런 분들한테 뭐 중생해라, 은사 받아라 이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오늘 중요한 건 여러분이 미처 내다보지 못하고 모르시는 것을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야 비 오는 날 여기 오신 보람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신냉전 시대로 들어섰는데 앞으로 극단적인 냉전 시대가 되면 무슨 전쟁이 일어나? 이라크를 중심해서 중동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므로 이제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여덟째 왕으로 세계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더 강경하게 나온다. 더 강경하게 나와요. 여러분, 러시아는 세계 지구를 10번 정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미국하고 이 서방 국가가 다 연합해서 덤벼도 이 러시아의 무력이 밀리지 않을 만큼 강대국이라 이 말이에요. 지난 소련 74년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74년 동안 물질 가지고 한 게 뭐냐면 무력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휘청거려 갖고 소련이 깃발을 내린 건데 그것이 꼭 경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한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며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걸 터득할 줄 알아요. 이게 영적 감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소련이 뭐 살다 보니까 어려워서 깃발 내렸겠지 이거 아니라니까. 몇 년 동안 74년 동안 되면 반드시 얼마 동안? 잠깐 동안. 하나님이 잠깐 그러는 게 몇 년? 74년.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여덟째 왕 러시아가 등장을 했는데 지난 23년 동안은 머리가 깨져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도록 기다린 거예요. 그게 뭐냐? 경제력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소련이 러시아가 경제력을 회복하는데 몇 년 걸린 거예요? 23년. 그래서 이렇게 안 적어놓고 집에 가서 23만 적어놨어. 23이 뭐지? 23이 뭐지? 이러는 거야.
이렇게 적어놨어야 1991년 시작해서 2014년까지 23년. 이렇게 해야 이제 23년이 러시아가 지금까지 걸어온 횟수구나. 아멘. 자, 22년째 되던 작년에도 러시아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 크림공화국을 합병시키면서 러시아는 지금 보폭이 빨라졌다 이 말이에요. 빨라졌다 이 말이에요. 자, 이래서 여덟째 왕이 등장하는 이 시기는 어떤 시기다? 신냉전 시대예요. 신냉전 시대. 신냉전 시대. 여러분, 이번에 말레이시아 기가 격추당하면서 거기 시체가 오늘 아침 보니까 냉동차에 실려가지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네덜란드로 쭉 장례차가 가더라고요. 이게 지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에요. 사람이 서로 맞짱 떠서 전쟁을 해서 죽고 죽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전시에도 민간 여객기에다가는 절대로 총을 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일이 저질러지는 것은 어디로 가기 위함이냐? 더 강력한 신냉전 시대를 조성하는 역사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면 이런 것이 뭐냐?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는 거다. 아멘. 뭘 응하게 해요?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가지고 현실을 보아야 예언이 성취되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예언을 알게 되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걸 지금 조금 얘기해 드리면, 자, 그럼 이제 일곱째 머리는 별 볼 일 없어졌고 이제는 누구 시대가 왔어? 자, 여덟째 왕의 시대가 왔죠? 그래서 여덟째 왕이 이제 등장했단 말이에요. 등장했죠? 등장해서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자, 이 모든 것은 무엇의 예언? 성경의 예언을 못하는 거다? 성취하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자, 여덟째 왕. 자, 여덟째 왕이 이제 누구로 판명이 됐어요? 자, 여덟째 왕의 정체는 러시아다. 어디에 근거해서?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특별히 11절에 근거하니까 여덟째 왕은 몇째에 속한 자다? 7 중에 속한 자다. 아멘. 그러니까 여덟째 왕 러시아는 소련이라는 나라의 전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종들이 요 말씀을 깊이 있게 모르는 그런 분들이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중국을 자꾸 여덟째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상으로 보면 중국이 대단한 나라 같죠? 그죠? 외환 보유고도 세계 1위죠. 인구도 세계에서 제일 많죠. 그죠? 또 갑자기 지금 경제력을 회복해서 발전하죠. 그러죠? 그런데 들어보세요. 그런데 무력은 러시아하고 비교가 안 돼. 오직 하면 러시아에서 버린 패선을 가져다가 리모델링해서 항공모함을 하나 간신히 만들었어.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이 여덟째 왕 러시아는 경제력을 얼마나 회복했는지 아무도 감이 없어. 통계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표면상 중국이 세계의 대단한 나라 같지만 러시아를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시진핑이 항공모함 5척을 어디다 만들어 달라고? 러시아에 만들어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어디가 더 센 거예요? 러시아가 더 센 거예요. 센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여덟째 왕이 등장하면, 자, 12절로 13절을, 17장 12절로 13절을 한번 찾아봐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여덟째 왕이 등장한 후에 따라 나오는 세력이 있는데, 이게 뭐냐? 열불이라는 거예요. 열불. 뭐예요? 열불. 열불. 열불은 여기 지금 12절로 13절에 보면 여덟째 왕이 나오기 전에는 열불은 뭐라고 했냐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계시록 하시는데 그동안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지난날에 계시록 하시는 분들이 이 열불을 뭐라고 했느냐면 본래 이시공동체라고 그랬어요. 이시공동체가 뭐냐면 지금 유럽의 EU 국가의 전신이 이시공동체예요. 그 이시공동체가 발전해서 지금 완성을 이룬 게 뭐냐면 유럽 공동체. 우리말로 말하면 유럽 공동체, 영문으로 말하면 EU 국가. 자, 이 EU 국가는 유럽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나라가 몇 나라냐면 28개국이에요. 자, EU 국가가 몇 나라? 28개국이에요. 앞으로 이게 34개국까지 늘어날 거다는 예상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꼭 28개국 이야기를 굳이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열불 이야기가, 열불이 뭐냐면 이게 열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자, 러시아가 여덟째 왕으로 힘을 회복해서 등장하면 열 나라가, 앞으로 10개 나라가 이 여덟째 왕을 추종하는 세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푸틴이 자주 가는 나라, 푸틴을 따르는 나라가 앞으로 몇 나라가 나와? 10나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분은 된다 이거지? 자, 잘 들으세요. 앞으로 10개 나라가 러시아의 수종 노릇, 즉 선발 노릇들하고 러시아를 왕으로 떠받드는 나라가 10개 나라가 나온다는 게 열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절로 13절에 보면 열 나라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이 여덟째 왕 짐승으로 더불어 일시 동안 권세를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덟째 왕과 열불이 앞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무슨 짓을 하느냐면 중동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중동 전쟁 후에 무슨 일을 벌이냐면 계시록 13장 수정 통치 시대를 이 땅에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을 저와 여러분이 왜 알아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미래, 세계의 미래, 기독교의 미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열불과 여덟째 왕이 하나로 뭉쳐지는 그날 중동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계시록 13장 같이 수정 통치 시대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기분 좋은 게 뭐냐면 11절에서 17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떡 해놨느냐면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약속을 딱 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가 아무리 힘을 받아 나와도 결국은 러시아는 패망합니다. 러시아는 패망한다. 이 약속을 성경에 분명히 해놨어요. 자, 다 같이 계시록 17장 11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가 어디로 들어가리라?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덟째 왕은 결국은 왕이 돼서 세계의 패권을 잡지만 패권을 잡고 못한다? 멸망한다. 패권을 잡고 멸망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앞으로 열불이 나오는데 중동 전쟁을 일으키려면, 자, 중동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곳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라크예요. 이라크. 그래서 이라크가 앞으로 자꾸 시끄러워지면서 제가 내다볼 때는 이 열불 열나라가 중동 국가 중에서도 나온다. 저는 그렇게 내다봅니다. 어디 국가? 중동 국가. 그래서 지금 중동이 갑자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어디하고?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비밀 조직 하마스라는 세력이 비밀 통로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군인 복장을 하고 이스라엘에 들어와가지고 일을 저지르고 가고, 이런 것에 지금 이스라엘이 보복 폭격을 하는 거예요. 보복. 지기뿐다. 그래갖고 이스라엘 군인은 한 30명 죽었으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한 700명이 죽은 거예요. 여기는 700 몇십 명이 죽었는데 여기 30 몇 명 죽은 게 더 억울해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열불 열나라가 어디에서도 나와? 중동 국가에서도 나올 것이다. 제가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열불 얘기가 다니엘서 7장 7절로 8절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도 나오고 지금 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 열불 얘기가 이렇게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지난날에 많은 주의 종들이 요한계시록을 말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바로 이 다니엘서 7장 7절로 8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열뿔이 나오고 그 사이에서 이 작은 뿔이 나와서 새 뿔을 뽑아버린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은 열뿔이 어떻고 열뿔이 어떻고 작은 뿔이 어떻고 새 뿔이 뽑히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오늘 못 알아들으시더라도 들어두면 다음에 오면 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처음부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자꾸 듣다 보니까 예수가 이제 누군지 알으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 자꾸 이제 들으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난 지금도 안다 그러는 분 하면 해봐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열뿔은 앞으로 8째 왕하고 한편이 되려고 나오는 몇 나라? 10개 나라를 말하는 거고, 작은 뿔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작은 뿔이 누구냐면 바로 8째 왕 러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작은 뿔. 그리고 이 작은 뿔이 나와서 먼저 뿔 중에 셋을 뽑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종들이 잘 들어보세요. 10뿔 중에서 이 10뿔 중에서 세 뿔이 뽑아지고 그럼 몇 뿔이 남아? 7뿔이 남죠? 7뿔이 남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 이시 공동체가 10몇 개국일 때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탈퇴하고 10개 나라가 남았다가 세 나라가 뽑히고 7나라만 남는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EU 국가로 바뀌면서 몇 개국이 돼버렸어? 응? 몇 개국이 돼버렸어? 이제 눈 감으신 분한테 몇 개국이냐고 물어볼게요. 몇 개국? 28개국으로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럼 이 계산법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그러니까 틀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위의 종들이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해번지는 거예요. 뭐라고? 이걸 어떻게 해명할 길이 없어. 그렇다고 내가 잘못 말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또 싫거든. 그렇지만 그걸 해야 돼. 아, 내가 잘못 알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였다. 이렇게 해명하고 또 바르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못해놓고 우물우물우물 가는 건 이건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용기도 필요해. 아멘. 제가 설교하다가 계시록 강의하다가 뭐 잘못했어. 아, 그럼 그거 잘못 알았다. 이렇게 말해야 돼. 아멘. 그리고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신문에 기사 잘못 써서 오보가 나면 정정보도 해줘야 안 해줘요? 정정보도 해주는 거예요. 정정보도 안 하고 우물우물 가버리면 그 신문은 보지 말아야 돼. 그건 정론지라고 볼 수가 없어. 그렇죠? 자, 이래서 10뿔 중에 3뿔이 뽑혀서 7뿔 남았다. 그랬는데 28개국으로 가번지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럼 3뿔이 뽑혀서 7뿔 남았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면 계시록에 와서 10뿔이 안 나오고 7뿔 해야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건지 그냥 이게 저절로 이렇게 하는 건지 알아들으셨다고 믿어줄게요. 자, 그런데 여기에 10뿔 얘기가 여기도 10뿔 여기도 10뿔이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게 틀렸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이시 공동체 EU 국가가 나오건 안 나오건 그거의 기준을 두면 안 되고 성경에서 성경을 풀어갔어야 돼. 그럼 무슨 실수는 안 해? 그런 실수는 안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10뿔 얘기가 여기 계시록에도 10뿔 나오면 그 10뿔은 변함이 없이 10개 나라로 간다 이 말인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렇죠? 그걸 요 본문만 10뿔에 대한 본문만 제대로 익혔어도 이런 계산법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법은 틀렸으니까 지워번져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작은 뿔이 올라와서 먼저 뿔, 새 뿔을 뽑았다고 하는 얘기는 이따가 여기 가서 다니엘서 설명할 때 가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특별히 이렇게 언급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 8째 왕이 등장하면 10개 나라가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를 추종하고 러시아를 추종하는 나라가 10나라가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주목하여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러시아 푸틴이, 잘 들어보세요. 자, 러시아 푸틴이 자기가 제일 취약한 것이 무엇인가 하고 돌아보았겠죠. 대통령이 돼서. 푸틴이 자기가 대통령 됐어. 대통령은 됐는데 중앙은행이 알아보니까 빚만 잔뜩 졌어. 우리나라한테까지도 빚져 있어. 이야, 우리가 옛날에 장화 신고 가서 짓밟았던 나라한테도 빚졌냐? 네, 빚졌어요. 얼마나 갚았냐? 헬기 몇 대로 때웠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돈 빌려주고 헬기 고철 갖고 온 거. 그래갖고 가끔 떨어지는 게 걔네 거예요. 이번에 광주에 떨어지는 건 불란서 거고
전에 조금 덩치 큰 헬기는 걔네 나라서 온 거야. 덩치 좀 큰 게 둥글무시한 게 떨어지거든. 그건 러시아 거야. 그래 지금 그거 안 보이죠? 안 띄우는 거야. 띄우면 떨어지니까. 자, 그런 나라가 푸틴이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안 되겠구나. 내가 앞으로 힘을 쓰려면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 뭐는 있고 무기는 있는 거고, 무기가 암만 있어도 이거 없으면 못 돌아가잖아요. 그때부터 제일 먼저 잡은 게 누구냐? 석유 재벌을 잡아버린 거예요. 기억하세요? 러시아에서 가장 석유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회장을 잡아치기. 그리고 그걸 무엇에? 국영화시켜버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름 팔아서 들어오는 돈을 러시아 중앙은행에다가 차곡차곡 달러로 막 쟁이라고 하는. 허리띠 졸라 매고 이걸 막. 그래가 몇 년 동안 이걸 막 집어넣어놨어. 23년. 그런데 얘가 러시아 중앙은행에만 넣은 게 아니고 어디다가도 자꾸 넣었어. 어떻게 알았어? 주머니를 2개 가지고 국고에다도 넣고, 큰 건 국고에다 넣고 적은 건 자기 주머니도 입마이 복개하다 보니까 23년 동안 넣었더니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돼. 여러분 이 사건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시거들랑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대학교 다니는 아들한테, 야, 러시아 사건 1991년에 러시아가 생기고 그때부터 23년 동안 러시아에 일어난 사건들을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빼달라고 하면 그거 나와요. 석유 재벌을 구속시켜버리고 지기쁜 사건, 그리고 그걸 전부 압수해버린 사건 그거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몇 나라 등장해? 자, 그럼 들어보세요. 소련이 러시아가 23년 동안 뭐 가졌어? 재력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미국이 어떤 나라한테 돈 준다 그러면 러시아도 나도 줄게 이렇게 나오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앞으로 한번 두고 보세요. 어려운 나라에 이제 러시아가 돈 보내주는데 그게 어디냐? 바로 북한이었어요. 북한에 러시아가 빌려준 돈 푸틴이 싹 탕감해줘. 안 받을게 이래버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지금 이 세계의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러면 선지서와 계시록을 알면 현실이 보이고 미래가 보인다. 아멘. 자,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8째 왕이 등장했다. 이거예요. 8째 왕이 등장하면 어떤 현상이 아까 일어난다고요? 신냉전 시대에 돌입하고, 열불이 등장해서 8째 왕을 적극적으로 도우면 극단적인 냉전 시대로 돌입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강의의 가장 핵심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다시. 자, 8째 왕이 등장하면 무슨 시대로 신냉전 시대로 들어가고, 열불이 나와서 8째 왕을 돕기 시작하면 극단적인 냉전 시대로 돌입해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시대에 나타난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누구를 눈여겨봐야 돼요? 8째 왕 러시아를 눈여겨볼 뿐만 아니라 이제 러시아를 추종하고 나오는 몇 개 나라? 10개 나라를 주목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중에 중동 국가에서도 나오게 된다. 이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이 8째 왕의 등장을
작은 다니엘은 뭐라고 했느냐면 다니엘서 7장 7절로 8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10뿔이 있죠? 10뿔에서 사이에서 무슨 뿔이 나와? 작은 뿔이 나와. 작은 뿔이 나와. 그러죠? 그리고 먼저 뿔 셋이 뽑힌다. 그렇게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세 뿔이 뽑힌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들어보세요. 바로 여기서 잘못 가면 10뿔 중에 세 뿔이 뽑히는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럼 이 세 뿔이 뽑힌다는 답을 어디서 찾냐면 다니엘서 7장 11절로 12절에서 그 답을 찾는 거예요. 자, 읽어도 그냥 읽으면 몰라요.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7장 7절로 8절에 무슨 뿔이 등장? 작은 뿔의 등장은 뭘 알리냐면 이게 아까 계시록으로 말하면 몇째 왕? 8째 왕의 등장을 다니엘은 무슨 뿔의 등장? 작은 뿔의 등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작은 뿔이 등장하기 전에 다니엘서 7장 1절로 8절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 네 짐승이 나옵니다. 네 짐승. 요 네 짐승이 뭘 말하느냐 하면 미, 영, 불, 소, 네 나라.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4대 강국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자, 미, 영, 불, 소를 뭐라고 한다고? 4대 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4대 강국. 자, 그럼 네 짐승이 미영 불소니까 네 번째 짐승이 뭐였어요? 소련이었죠? 그 네 번째 짐승 얘기가 바로 7장 7절로 8절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네 번째 짐승에게서 무엇도 나오고 작은 뿔도 나와서 이 네 번째 짐승에게서 무슨 뿔도 나오고 10뿔도 나오고 또 무슨 뿔도 나와? 작은 뿔도 나왔단 말이에요. 맞죠? 자, 이게 뭐예요? 네 번째 짐승 소련이 11절로 12절에서 소련이 작은 뿔 나오면서 소련이 패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네 번째 짐승은 소련, 작은 뿔은 어디? 요 러시아란 말이에요. 러시아. 그 다음에 10뿔은 앞으로 나올 10나라. 아멘. 자, 이해되셨죠? 그런데 세 뿔이 뽑힌다는 거예요. 이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을 보니까 10뿔이 다니엘서의 10뿔과 계시록의 10뿔이 존재하니까 10뿔 중에서 세 뿔이 뽑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세 뿔이 뽑힌다고 하는 건 그 답이 여기서 어디를 말하느냐면 미, 영, 불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미국과 영국과 불란서 이 세 나라를 뭘로 본 거야? 세 뿔로 보아서 이 나라까지도 앞으로 8째 왕 러시아로 인해서 뽑히는 것 같이 여기 뭐라고 했느냐면 여기는 뭐라고 했느냐면 권세는 빼앗기고 생명만 보존되어 정한 때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했어. 자, 다 같이 성경 한번 찾아봐요. 다니엘서 7장 11절로 12절. 이런 말씀이 착착 알아들어져야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7장 11절로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제가 설명한 대로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왔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그럼 권세를 빼앗기고 생명만 보존되어 정한 때를 기다린다. 맞죠? 그럼 앞으로 미국, 영국, 불란서는 자꾸 쇠퇴해집니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다니엘은 여덟째 왕의 등장을 뭘로 보았어? 작은 뿔의 등장으로 보았어. 여기서 뽑힌 세 뿔은 10뿔 중에서 뽑힌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먼저 뿔 중에 셋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라고? 정교하게 보라고. 10뿔 말고 10뿔보다 먼저 말한 네 짐승을 뿔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뿔 중에 세 뿔. 무슨 뿔이 아니고 10뿔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을 정교하게 보면 답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10뿔은 앞으로 10나라를 말한 거고, 작은 뿔은 8째 왕 러시아가 등장하는 걸 보여주고, 작은 뿔 러시아가 등장하면 어느 나라는 들어가고 소련은 들어가고, 세 나라 미영불은 세 뿔과 같이 뽑히는데, 뽑힌다는 건 뭐예요? 권세를 빼앗기고 생명만 보존해. 그러면 나라의 명맥은 이어가지만 뭐는 없어? 힘이 없어. 그래서 앞으로 미국, 영국, 불란서 다 힘이 없는 나라로 가버려.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예수와 상관없는 쪽으로 가고, 갑자기 그 나라가 지금 절간이 수도 없이 들어서고 있다잖아요. 절간이. 미국의 절간이라니 말이 돼요, 안 돼요? 기독교 종주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절간이 수도 없이 들어서 갖고 권사 장로가 절간으로 가고 있다잖아요. 이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 이게 지금 성경의 예언을 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작은 뿔의 등장. 그럼 다니엘 예언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자, 그럼 이사야는 뭐라고 하냐? 이사야는 이 8째 왕의 등장을 이사야 14장 29절에 이걸 뭐라고 그랬느냐면 독사와 불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 소련이라는 나라는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느냐면 이사야 10장 5절에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악의 몽둥이 진노의 막대기가 됐어요. 에? 그래서 이 소련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막 쳤어요. 아멘. 자, 그러다가 이사야 14장 5절에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 막대기가 어떻게 돼서 부러졌다.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 악의 몽둥이로 이렇게 때리다가 이사야 14장 5절에 패권자의 호를 이렇게 꺾어버렸다. 아멘. 자, 거기서 이사야 14장 29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요 얘기하죠.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그 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는데 그게 뭐예요? 이게 소련의 패망이에요. 소련이 망했다고 전 세계가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은 그날 커피 전문점 사장이 커피 공짜로 준 데도 있고 설렁탕 공짜로 준 집도 있어요. 너무 소련이 망했다고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이 말을 뭐라고 하냐?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다 기뻐했죠. 뭐가 남아서? 그 뿌리가 남아서 그 뿌리에서 뭐가 나와? 독사와 불뱀이 나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 뿌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련은 망했지만 뿌리는 뭐냐면 그 근본을 말하는 거. 근본. 무엇이 소련의 근본이 뭐예요? 공산주의죠. 소련의 근본은 공산주의지. 공산. 그러니까 소련은 깃발을 내려도 뭐는 남아 있어? 공산주의 근본은 남아 있어. 이게 남았다가 지금 23년 동안 가만히 있더니 이번에 뭘로 나와? 독사와 뭘로 나온다는 거예요? 독사와 불뱀으로 나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푸틴 러시아 주목해 보세요. 앞으로 이제 독사 같고 불뱀 같이 역사합니다. 한 번만 물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가고 있죠? 그럼 이 성경, 이사야 선지자의 성경이 예언이 응하여지고 있나요? 응하여지고 있죠. 그 소련은 막대기 부러뜨렸어, 패망했어. 그런데 그 뿌리, 공산주의 근본은 남아가지고 다시 뭘로 등장해? 독사와 불뱀으로 등장하니 이게 어느 나라야? 에? 이게 러시아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독사와 불뱀으로 이제 러시아가 등장하면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사야 30장 6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남방 사람들이 보물을 가지고 이 독사와 불뱀이 나오는 이 나라로 막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이사야 30장 6절 찾아보세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예언이냐면 성경에서 북방, 남방 이런 건 북방은 공산주의를 말한 거고 남방은 자유진영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독사와 불뱀이 돼버리면 자유진영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독사와 불뱀이 나오는 지경으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자 눈여겨보세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이번에 중국 시진핑이 푸틴하고 군사동맹 조약을 맺고 4천억 불이나 되는 천연가스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니 요 말씀을 이루는 거요, 안 이루는 거요? 이루는 거죠. 4천억 불이 앞으로 어디로 가? 러시아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계약금 받았겠죠? 자, 계약금은 본래 몇 퍼센트? 10%죠? 그럼 4천억 불의 10%면 400억 불을 가스도 안 보내고 일단 챙겼단 말이에요. 400억 불이면 우리 돈으로 얼마인지 아세요? 40조예요. 40조. 40조를 계약금으로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보도는 없지만 국가와 국가끼리도 계약은 계약인데 받아야죠. 그죠? 들어보세요. 그러면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거기다 항공모함 5척 또 계약 받았어요. 항공모함을 최고로 좋게 만든다면 뭐 10조 원이 든다고 하면 그것만 해도 50조. 그러면 10분의 1이면 얼마 또 받아? 5조를 받았죠. 5조 또 받았어. 아까 얼마 받았어? 400조에다 5조 합하면 얼마? 450조를 또 현찰로 일단 챙겨놨어. 그럼 이 성경의 예언이 지금 우랑웅하여져요? 안 해요? 물질이 앞으로 러시아로 흘러간다 이 말이잖아요. 이 예언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자, 이래서 8째 왕 러시아가 나오는 것을 자 사도 요한은 뭘로 보았고 8째 왕으로 보았고 다니엘은 작은 뿔로 보았고 이사야는 독사와 불뱀으로 보았어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한 번 더 내쳐주세요. 자, 1절로 3절. 자, 사도 요한은 13장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이릅니다.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계시록 13장 1절에 7머리 얘기했죠? 그럼 7째 머리는 어디예요? 어디예요? 소련이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디에 패망을 예언했어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 그럼 소련의 패망이죠. 그런데 패망이 그 다음 얘기하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어떻게 된다? 나음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소련의 회생.
머리가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자, 소련의 회생을 예언했어요. 7째 머리가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소련이 패망했는데 지금 몇 년 만에 지금 소련이 회생되는데 지금 몇 년 걸렸어? 23년 걸렸어. 23년 걸려서 소련이 지금 회생을 했어. 그러면서 이제 몇째 왕으로 등장해? 8째 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8째 왕 러시아가 힘을 얻어 나올 것을 성경은 지금 4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17장 9절로 11절에서 8째 왕 러시아가 나온다. 8째 왕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한다고 그랬죠? 8번째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잡고 나온다는 것이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러시아가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보다 더 월등한 나라로, 강대한 나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지만 성경의 예언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수와 멀어지는 나라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장로교단에서도 동성애법을 인정한다 총회에서 통과해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 장로교회에 있는 목사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청교도 교단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될지 이제 불이 보이죠? 미국 전체 학교에서 전부 성경 가리키는 시간이 있었던 거 성경 안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 안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 못 가르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는 지금 기독교 국가에서 지금 어느 쪽으로 가냐? 그러면서 반대로 절간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절간이. 그럼 이 나라는 앞으로 전망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성경의 예언이 응하여지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좀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막 집세 때문에 막 카드 막는 것 때문에 막 죽고 살고 하지 말아요. 카드 막다가 못 막거들랑 저한테 오세요. 이랬더니 할렐루야, 나 막아줄 힘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안 막아도 되는 방법을 알려줘. 이랬더니 야, 문목사 저 사람 큰일 날 사람이다. 알려줄 방법이 뭐냐? 들림받는 길이야. 올라가 버리면 안 막아도 돼. 자, 그래서 성경은 이 8째 왕 러시아의 등장을 4가지로 말했어요. 17장에서는 8째 왕인데 저가 7 중에 속한 자다. 아멘. 13장에서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소련이 죽게 되었지만 그 상처가 다시 낫는다. 그걸 소련의 회생, 8째 왕의 등장. 아멘. 다니엘은 무슨 뿔로 등장해? 작은 뿔로 등장해서 먼저 뿔 셋을 뽑아버린다. 그러면서 작은 뿔이 8째 왕으로 세계의 패권을 잡는다. 또 이사야는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그 뿌리에서 독사와 불뱀이 나온다. 그러면 세계의 남방 사람들이 독사와 불뱀이 나오는 나라로 재물을 가지고 몰려간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러면서 이 8째 왕이 세계의 패권을 잡을 때가 가까워오면 10개 나라가 10불로 나와서 이 8째 왕 러시아의 전적인
손발이 된다. 이게 오늘 오전 공부의 핵심입니다. 이걸 오늘 잘 정리를 해서 두시면서 전하시기도 하고 지금 다가오는 미래, 그래서 러시아와 푸틴의 움직임에 여러분이 주목하시라는 것.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여호와를 찬양하자.